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5호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빨간 노선하고 이 파란 노선이 이제 둘 중에 이제 혜택한 건데, 저는 요 빨간 노선 중에 풍무역 전까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풍무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5호선이 연장되면은, 제가 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장기역 쪽보다는 풍무역 쪽이 더 빨리 움직일 거니까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저평가된 데를 사라고 말씀을 제가 작년 연말부터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오르고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근데 어찌됐건 뭐 파란 인천시 제한으로 가든 김포시 제한으로 가든 풍무역까지 가는 건 기정사실이란 얘기예요. 풍무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하시는 게, 왜냐면 더 장기역 쪽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거기도 수혜 지역이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사시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게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또 몇천 더 오르신 거고, 물론 이제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좋은데도 더 좋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 여유가 있었으면 그때 뭐 잠실이나 이런 데 샀으면 더 좋았고, 마곡이나 샀으면 더 좋았던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근데 이게 곧 올해 안에 6월 달이나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도시철도가 있지만, 김포 도시철도가 있지만 5호선이 연장이 되면 거의 여기는 거의 서울이라고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럼 왜냐면 5호선 통해서 마곡도 가기가 쉽고 여의도 광화문 가기도 쉽잖아요.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뭐 30평대가 5억대다, 5억 유천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동산 뭐 아파트 비싸다 하지 마시고, 그냥 돈이 정말 없으면 이런 아파트 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34평인데도 5억대 아파트도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못 산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데는 나중에 5호선 연장되고 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크게 부담 없이 대출 좀 받아서 사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금이 3억 있다 하면은 한 2억 5천 정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할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마다 지역마다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평가된 데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5호선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지금 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경기가 지금 꺾이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네.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개발 호재 같은 경우.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발표, 착공, 완공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네. 지금은 발표 직전이란 얘기예요.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도 가격이 좀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착공되면 또 오르고, 완공되면 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크게 미칠 게 없는 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권의 5억대 아파트는 계속 그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뭐 2, 3년 세대는 신축 아파트가 5억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비 자체가 이 5억대, 5억대에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신축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리스크가 없다. 이런 데가 바로 저평가된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무역까지 추려졌다 이제. 네네네. 약간 이제 비행기 소음도 약간 있고 이런 거 단점도 물론 있어요. 네. 이쪽이. 근데 이제 그런 거 감안해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저평가된 지역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집밥다리님, 각자의 사정에 맞게 대표님 조언 적용해서 실천하기. 어제 네. 김포 꽉 잡아서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네.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네. 네. 저희 회원분이신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근데 좀 빨리 좀 할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것도 계속 좀 뜨는 거예요. 김포랑 인천이랑 지금 이렇게 티켓타카 하는 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면 노선 보시다시피 풍무역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바로 이렇게 가느냐. 김포 분들은 이제 빨간 노선으로 갔으면 하는 거고, 인천시는 뭐 하는 거고. 네. 상식적으로 인천시 제한 노선은
이거는 너무 유턴 아니에요? 돌아가니까. 그렇죠. 너무 디귿자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좀 한 게 정책은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는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유추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저희 투자죠, 뭐 저희 개인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크 안고 저희가 내 돈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저희가 뭐 정책을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뭐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 뭐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있어요. 혹시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자하시냐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다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가공을 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데이터나 통계 저도 똑같이 보고 다만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절대 뭐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자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나 후레이나 보면은 그렇게 막 포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직선적으로 좀 얘기하니까 약간 오해도 사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포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 또 전문가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포장하신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포장하고 근데 그런 분들의 또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중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포장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포장이요? 네, 포장 좀 할까요? 이제 와서요? 5년 동안 포장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농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포장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약간 저희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직선적이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직선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포장하면 저는 막 두드러기 나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발진 이런 게 나요. 미쳐버리겠어 아주. 맞아요. 간지러워서. 네. 근데 요번에 김남국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 인생에서 좀 크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회원분이시래요. 김포 네네네. 하신 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네. 어제 그 금매로 금매는 아니고 그냥 그쵸, 금매죠 뭐. 싸게 잡아드렸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저는 이제 그래도 일치한다. 일치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매가 착착 들어와요? 이제 부동산이 여러 개 깔아놓는 거죠. 부동산 여러 개 깔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면은 이제 이제 연락해서 이제 금매물 찾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공동중개를 하는 거니까 이제 부동산들도 이제 제가 전화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그냥 바로바로 계약하시니까 투자들이니까 바로 하시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케이씨님, 제가 지금 운정 신도시 쪽으로 분양권이나 일반 아파트 쪽을 보고 있는데 GTX A 쪽 단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보시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분양가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형제 중 한 명도 일반 청약도 노리고 하려고 합니다. 신도시. 네네.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는 제가 제 책에 만사 건물주 쓸 때가 2017년도니까 그때 이미 추천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2억대, 3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는 얼마인지 한번 봐야겠지만 여기도 이제 GTX가 A가 연결되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굉장히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 보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신도시들은 또 이제 우리 투자 포인트가 언제냐면, 최초에 이제 분양 받을 때, 그 다음에 좀 분양권 경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P일 때, 이때도 투자 포인트고,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입주해서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 이때도 투자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완공이 되고 나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투자를 좀 꺼려해요, 오히려. 저는. 왜냐면 저는 워낙 초창기 때 들어간 스타일이라.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운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거주도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으니까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도 썩 늦진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다만 얼마의 금매로 잡냐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2017년도, 18년도에 투자했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이제 나왔던 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신도시는 좀 초반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이게 낮으니까 매수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사실 운정 신도시 그 당시 분양가 2억, 3억이면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그냥 거저요. 근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신 거죠. 그러면 그걸 잔금까지 치르세요?
잔금까지 치른 경우, 보유하죠. 그렇게 해서 보유하신 것도 있고, 또 뭐 분양권 상태로 판매한 적도 있고, 분양권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권이 2년만 보유했어도 일반 세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양권이 일반 세율이 아니라 세율 자체가 높아요. 70%.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권 거래한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다만, 무조건 분양권은 사서 완공됐고 2년은 보유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세율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는 비조정적 같은 게 2년만 보유해도 분양권도 일반 세율이었으니까 그래서 분양권 8천만 원 수익 내서 1,400인가 세금 내고 네, 그렇게 했어요. 2년만 딱 보유해서. 투자금 3,500만 원 투자해서. 이런 게 신도시 투자다. 네네. 지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이 한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 수도권이 조정지역에서 대거 해제가 됐고 지방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가 윤석열 정부도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산업단지를 계획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성사시켜 드렸던 계약은 마이너스 분양권인데 마이너스 피다 보니까 네. 시투자 금액이 지금 당장은 한 250만 밖에 안 들어왔어요. 시투자 금액이. 이거 뭐야? 네.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권. 계약금 포기고, 그러니까 옵션비만 넣은 거예요. 옵션비. 계약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옵션비.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 그 옵션비가 한 250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밖에 안 내고 이제 명의를 갖고 온 거죠.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잘 선택하셔야죠.